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아우 여름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날이- MC님의 예, 이 복장이 아니요, 바다색입니다. 바다색.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날도 덥고 꿉꿉해가지고 예. 근데 또 이럴 때 또 저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또 코로나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마스크가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 필수입니다. 필수.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없다. 9월 초 후보 선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행 당원 당규대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간 그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 말지를 두고 그 당내 혼란이 계속됐었는데 경선 연기는 없다는 걸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예, 이제 민주당은 이 당원 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늦어도 오는 9월 10일까지 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지난 25일 비공개회의에서 이 경선 연기파와 현행 유지파 간에 이제 격론이 일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넘어 회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뭐 이런 격론 끝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죠. 경선 일정 연기와 유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현행 당원이 규정한 대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해당 당원을 만든 이해찬 전 대표의 자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니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친노 좌장이자 또 민주당의 상징인 이해찬 전 대표 역시 경선 일정 유지를 지지한 만큼 송영길 대표가 좀 결단을 내리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경선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지지율 1위인 그 이재명 지사의 반대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 송영길 대표가 그간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경선 일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경선 연기 불가론과 이제 동일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단은 현행 유지가 분명할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수차례 이제 말을 했는데요. 뭐 대선 경선 연기론의 수명은 다 있다. 네. 뭐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런 아주 진짜 100% 확신에 찬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 비슷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결국 이 지지율 1위인 뭐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뭐 경선 연기를 결정하면은 뭐 당내 혼란, 뭐 누군가 말했죠. 아사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후보들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분당이라는 표현까지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거기에 4.7 재보선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런 혼란까지 온다면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당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그 책임은 오롯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져야 되는 건데 뭐 정치를 이번에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큰 부담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연기를 하냐 안 하냐가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경선 불가로 답은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 발표해야 당내 반발이 적을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계 그리고 이제 정세균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냐일 텐데 일단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이번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전 대표는 경선 연기 불가 결정이 나온 25일 오후 이 SNS에 글을 올려서 경선 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서 나타난 의원들과 당원들의 총충정은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를 삼겠다라면서 이제 수용의 뜻을 밝혔고요. 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SNS를 통해 집단 면역 이후 역동적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경선 실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면서도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라면서 덧붙이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유력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보이는데요. 우선 경선 연기 반대쪽에는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지율 3위, 4위를 기록 중인 추미애 전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한다 해도 이 지사를 포함해 3명의 후보들을 모두 설득하거나 그게 아니면 힘으로 눌러야 할 텐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초 경선 연기 찬성파가 구상했던 시나리오는 송영길 대표가 경선 불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 당무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결과를 뒤집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예, 당원을 보면은 이 대선 후보 선출이 대선 18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당무위원회를 이제는 소집하는 건 당무위원회 3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되니까 해볼 만한 승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변수가 발생한 게 바로 당무위에서 이 경선 연기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가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당무위원회는 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또 전국 대의원의 의장, 또 당 소속 시도지사, 시도위원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이 총 7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반이 돼야 안건을 의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성, 청년 등 이 5명 이하의 이 당무위원을 선임했고요. 예. 또 당무위에 소속되는 중앙당 당직자를 송영길 대표가 직접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에서는 이 과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제는 계산이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해봤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도 큰 모험인데 만약 여기서 경선 연기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선을 완주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어쩌면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오늘부터 사흘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요. 다음 달 11일엔 예비 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만 출연할 계획입니다. 7월 11일에. 다음 달이죠. 예. 현재 예비 경선 참여 주자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빅3 후보를 포함해 총 9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다음 주쯤에 아마 공식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 대세론 굳히기에 돌입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지율 2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다음 달쯤 이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차별화 전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경선 연기론의 수명은 다 했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이제는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에서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상당하고요. 또 친문 강성 당원들 역시 여전히 이 경선 일정에 이제는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등에 업고 반 이재명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대선 시기가 빨라진 만큼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권력수사검사 대거 교체입니다. 자, 지난 25일에 법무부가 그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 관련 주요 수사를 맡았던 그 부장 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선 검찰청 이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가 한 90% 정도인 652명이 자리를 옮기는 매머드급 이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와 관련해 이른바 권력 사건을 맡았던 이제 검사들은 대거 교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던 이제 검사들은 대거 자천. 반면에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까운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대거 승진 내지 핵심 요직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것과 또 이외에도 이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두 사건을 수사했던 이제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과 이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대구지검 그리고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예.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책임자인 이상현 이제 대전지검 형사 5부장도 이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이 점 때문에 추후 이제 해당 사건들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이제 지방의 한직이나 비수사 부서 등 이제 자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을 이제는 보좌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이 됐는데요. 네.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또 윤 전 총장 감찰에 참여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또 성남지청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인사들도 대거 승진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이제 청와대와 여권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검찰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예. 이대 박범계 장관은 이 공정한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요 사건 수사팀장이 이제 교체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 사건이면 오히려 인사 시기에 인사를 할 수 없냐는 질문은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라면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인사권자인 법무부의 결정이니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이번 검찰 인사가 그간 그 어떤 인사보다도 논란이 많았다는 점은 뭐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승기 변호사님, 예.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그 검찰에 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무슨 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평가 보도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다른 나라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겁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또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이제 막강한 이게- 힘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너무 그 검찰의 무게가 너무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가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